일단 오늘도 프리뷰 바로 시작하게 되는데 요새 채널 또 관심 많이 가져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좀 어제도 그렇고 조회수가 좀 잘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어제 하필이면 또 성적이 좀 안 좋아져가지고 좀 아쉬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예, 다들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좀 눌러주시고 동생 이렇게 또 방송 열심히 하고 있는데 클 수 있게 좀 많이 도와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바로 첫 경기부터 시작해 보면은 이제 컵스 대 템파베이 경기입니다. 어제 경기에서는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컵스가 어제 경기 이길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이안앱의 홈런 포함 4안타 경기도 있었지만 지금 어제 DH로 나왔었던 그 컵스 내 포수 유망주 이제 저 누구야 발레스테레오스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포문을 좀 열어줬던 것이 굉장히 좀 의미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위 타선에서 니코너랑 같이 이거를 좀 잘 풀어가면서 템파웨이의 마운드를 초반부터 이제 먼저 1회 3점을 홈런으로 주긴 했지만 역전을 하는 과정에서 2회부터 4회까지 꾸준히 점수를 내면서 득점을 올려냈고 이렇게 4대 6으로 역전승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도 이제 결국 컵스의 타선이 그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게 될 텐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오늘 경기에서 라스무센에 대해서 그렇게 또다시 공략이 될 수 있을지는 저는 사실 그렇게 좋게 평가를 안 해요. 어차피 어제 경기에서는 바즈가 제구가 흔들리면서 3회 강판을 당했던 경기였었고 그걸로 인해서 결국 경기 양상 자체는 이미 템파베이가 경기를 던져줘야 되는 경기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봅니다. 그 와중에 잭스랑 켈리가 잘 막아주면서 이닝을 끌고 가줬던 것이 참 다행이었긴 합니다만 이제 오늘 경기에서도 결국 레아와 라스무센의 매치업에서는 어제와는 조금 다르죠. 보이드가 원래부터 선발에서 우위가 있다라고 보는 경기였었고 어제 템파베이가 아닌 이 컵스 쪽으로 구매가 상당히 몰렸던 경기였었는데 이게 역전으로 또 정배를 줬던 경기였어요. 근데 오늘은 좀 상황이 다릅니다. 오늘은 구매율이 66%가 컵스 승을 보고 있는데 이 구매 자금은 83%가 전체 100%표 구매 자금 중에서 83%가 템파베이 승으로 구매가 흘러 들어갔어요. 그만큼 이미 이제 라스무센의 우위를 보고 역배를 해외에서 지금 개미든 아니면 고래든 모두가 지금 역배를 보고 있는 경기입니다. 라스무센 발로 인해서 그런 상황에서 이걸 분석을 하려고 하니 오늘 8.5점의 기준점이 잡혔는데 왜 이게 8.5점일까 7.5점이 아니고 좀 봐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바람이 일단 불긴 합니다. 이 위글리필드의 바람이 역풍이 불 때가 좀 많은데 오늘은 측면으로 바람이 좀 불거든요. 8마일에서 9마일 정도. 그게 영향이 얼만큼 끼칠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이 컵스 그 위글리필드의 경기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의 75% 이상의 확률로 언더 게임이 돼요. 그게 평균 득점이 7.5점이 채 안 되거든요. 이번 시즌에 위글리필드 전체 경기에서 바람이 외야로 불어나가는 경기가 아닌 경기에서의 평균 득점이 7.5점이 채 안 됩니다. 그럼 8.5점이 기준점이 주었을 때 라스무센의 이미 우위를 보고 있다면 컵스가 득점에 조금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여기에 이제 레아가 얼만큼 버틸 수 있냐인데 지금의 문제가 되는 게 이제 템파베이의 타선입니다. 타선. 이 템파베이 타선이 지금 좀 얀디 디아즈의 침묵으로 인해서 좀 침체기에 조금 들어섰다라고 봅니다. 지난 이 9월달 전체적인 표본으로 봤을 때는 이 얀디 디아즈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타율이 45타수 15안타 3할 3푼 3리가 기록이 되고 있는데 이 얀디 디아즈가 이거를 지난 이 9월달이 아니라 이 9월 둘째 주죠. 9월 둘째 주 동안 5경기를 하면서 타율이 2할 1푼 1리까지도 하락세를 겪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나마 제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는 이 샌들러 심슨밖에 없는 상황이고 나머지 타자들 디아즈, 로우, 모렐도 정말 잘 쳤었거든요. 9월달 초반에. 근데 모렐부터 카미네로까지 다 지금 뭐 1할 때 타율을 칠 만큼 9월 둘째 주 경기 양상이 너무나도 지금 안 좋다라는 것이 지금 오늘 경기에 영향을 좀 많이 끼칠 것이다라고 저는 보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게 레아가 던질 수 있는 기량 자체가 최근에 보더라도 5이닝을 안전적으로 버틸 수 있다라는 느낌을 안 주고 있는 경기가 대부분 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닝이 좀 짧아질 거라고 보게 되는데 레아가 이닝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오히려 상황이 나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저는
좀 보게 되게 되는 경기예요. 그 왜 그러냐면 이게 컵스의 불펜 때문이죠. 컵스의 불펜이 어제 경기에서도 결국 호지, 그다음에 포머란츠, 켈러, 키드리치 필승조이 다 올라왔는데 얘네들이 최근에 계속 무실점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얘네들의 연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보기는 어렵죠. 기본적으로 얘네들의 연투는 뭐 4명 중에서 이루어지면 한 2명 정도 이루어질 거라고 좀 예상을 하게 되고, 나머지 지금 오늘 안 나왔던 선수들 중에서는 이제 불펜에서 나올 수 있는 선수가 로저스, 티엘바 한 요 정도 선이지 않을까 지금 보는 경기예요. 그러면은 로저스, 티엘바도 최근에 이제 서로 4경기 출전해가지고 합쳐서 4경기를 출전해서 3.2이닝을 다 무실점으로 막아냈었고, 무사사구, 무피안타로 다 막아낼 만큼 최근에 페이스가 괜찮습니다. 여기에 어제 나왔던 필승조, 호지, 켈러, 키드리치, 예, 키드리치가 지금 이제 팔렌시아가 부상으로 빠진 상황에서 마무리 체제를 받고 있는데 어제까지도 세이브를 올려줬고, 최근에 그렇게 세이브 기회를 전부 다 살려내면서 세이브를 다 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럼 오늘 경기도 세이브 체제에서 나올 거라고 예상을 좀 해줘야 되는 경기일 거고, 셋업으로 켈러가 연투해주는 것까지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컵스의 마운드가 생각보다 단단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템파베이가 점수를 초반에 레알을 상대로 리드를 잡지 못하고 이게 뭐 팽팽하게 흘러가게 되면은 컵스가 이 경기를 실제로도 잡을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여러분들이 좀 해주셔야 되는 경기입니다. 마냥 템파베이 역배로 몰고 가기에는 명분이 부족해요. 오늘 경기에서도 템파베이의 불펜진 중에서는 나올 수 있는 선수가 이제 어제 클레빈즈를 쓰면서 자원해서 몽고메리인데, 몽고메리가 최근에 그 이제 경기 나왔어가지고 지난 시리즈에서 화이트삭스 시리즈에서 한 털렸었죠. 4이닝 지금 8피안타 6실점으로 최근 5경기 ERA가 13.5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몽고메리의 불안함, 그 다음에 페어뱅크스도 지금 마무리 체제에서 세이브는 다 해주고 있긴 합니다만 5.40에 피안타를 3할 6푼 4리까지도 지금 최근 9월 둘째 주 구간 9월달 기간에서 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9월 성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도 지금 당장 템파베이의 마운드가 완벽하게 굳건하게 갖춰질 것이다라고 보기가 조금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나마 지금 제일 굳은 일을 잘 해주고 있었던 선수가 우세타였는데 어제 경기에서 나와가지고 좀 성적이 불안한 모습을 어제 불안한 모습을 보였었죠. 그 바즈 다음에 나와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제 멀팅 던져갖고 이미 못 나오게 되는 경기일 거고, 뎁스 자체에서 라스무센이 이게 7이닝을 못 버텨주면은 템파베이의 역배승을 장담할 수가 없게 되는 경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8.5점의 기준점이 잡혔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 컵스의 역전승 각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라스무센이 버티면서 근소하게 우위를 점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선발 싸움에서 이후의 운영에 있어서 불펜에서 버티는 힘이 템파베이가 좀 약해지면은 어제 같은 타격 활약이 좀 컵스가 지금 이어진다라고 전제를 뒀을 때 후반 역전승 각은 반드시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이거를 갖다가 해외 뭐 구매 흐름처럼 역배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그래도 라스무센이 6이닝, 7이닝까지도 버틸 수 있는 선수이다 보니까 그 구간 동안에 이 템파베이가 실점 수준이 많아지지 않는다면 8.5점 선에서는 언더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게 되는 그런 경기가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양 팀의 지금 현재 서로의 타격감 자체는 어제 컵스 터지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9월에 분명히 좋지 않은 것들은 어쩔 수 없이 팩트이기 때문에 언더 쪽을 좀 생각하게 된다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토론토 대 볼티모어입니다. 볼티모어가 지금 타선에 있어서 걱정이 조금 많이 되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정말로 좀 많이 고전하고 있어요. 타격이 침체가 풀리질 않습니다. 그나마 이제 8월 이제 후반기죠. 8월 이제 셋째 주, 넷째 주 동안에 너무 잘해줬었던 이 잭슨마저도 어제 삼진 3개를 당하면서 컨디션 난조를 조금 보이고 말았고, 지금 거너 앤더슨이 계속해서 삽질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타선이 활성화가 안 돼요. 그나마 부상에서 이제 오닐이 돌아오면서 타선이 조금 더 무게감이 생겼다라는 것도 팩트기는 한데, 오닐의 컨디션이 완전히 회복되기 전까지 지금 오닐이 어제 경기도 그렇게 6번 타선에서 5번, 6번에서 타선에 이제 올라왔었는데 오닐이 4번 타선에 다시 기용이 될 만큼 컨디션이 올라오기
전까지 볼티모어의 폭발력을 기대하는 것이 조금은 어려워지는 시기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토론토도 사실 그래도 보비셋도 못 돌아오고 있는 와중에 게레로 주니어 그 다음에 스프링어가 제 역할을 해주면서 중심을 또 잡아줬던 토론토가 결국에 좋은 모습을 보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 같고, 오늘 이제 슈워저 대 스가노의 경기가 되는데 슈워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지금 많이 부진해요. 홈런 때문에 계속해서 성적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5이닝을 또 못 버티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나마 토론토에게 호재가 되는 게 뭐냐면 어제 경기에서 발랜드를 써가지고 1.1이닝을 막아냈던 게 진짜 그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발랜드가 지금 미네소타에서 이제 토론토로 이적을 하고 나서 토론토에서 성적이 너무나도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발랜드가 어제 막아주면서 일단 발랜드 카드를 뺐다라는 것이 오늘 경기에서는 좀 다행이죠. 토론토 입장에서는. 그러면 오늘 경기에 이제 만약에 리틀이 연투를 해줄 수 있고 여기에 낸스가 나와주면서 한번 막아주면은 마무리 투수로 가는 이제 호프먼으로 가는 길은 열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단 제가 이게 가장 불안한 건 결국 호프먼의 이 홈런 허용 때문이죠. 호프먼은 지금 이번 시즌 토론토의 마무리 체제로 이제 계속 등판을 하면서 홈런을 아마 가장 많이 맞은 메이저리그에서 마무리 투수 중에서 가장 많은 피홈런을 허용한 마무리 투수가 이 호프먼입니다. 그만큼 지금 토론토의 마무리 체제는 이 특히나 볼티모어 같이 뻥야구를 하는 팀에게 너무나도 치명적으로 약점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오늘도 9회까지 토론토가 어차피 지금 타격에서도 홈런이 지금 안 나오고 있거든요. 토론토가 지금 홈런을 못 치는 팀이 되어버리면서 당장에 힘이 많이 빠졌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토론토의 실제 지금 타율은 9월달 동안에 13경기를 치르면서 2할 7푼 1리까지 나오는데 홈런은 경기당 하나 수준이 간신히 넘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치는 팀 따지고 보면은 이 샌프란시스코는 9월달에 13경기 치르면서 이 홈런을 무려 24개나 때렸고 매처도 22개, 미네소타마저도 17개, 뭐 시애틀마저도 23개 막 이런 식으로 치고 있는데 토론토는 타율에 비해서 분명히 홈런 생산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더 단기적으로 당겨보면요, 최근 6경기 동안에 토론토는 홈런을 단 2개밖에 못 때렸어요. 그만큼 장타 생산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 오늘 경기에서도 결국 슈어저가 오히려 홈런으로 인해서 실점하는 과정이 생기게 될 거고, 거기에서 이제 스가노를 얼마만큼 타격으로 공략할 수 있는지, 뭐 집중타가 나올 수 있는지에 따라서 토론토의 득점 수준이 좀 갈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지금 타율 자체에서 볼티모어가 보여주고 있는 타율이, 팀 타율이 지난 6경기 188타석을 소화하면서 1할 8푼 1, 2밖에 안 돼요. 그만큼 볼티모어가 지금 타격이 너무 침체되어 있거든요. 이 피츠버그랑 애틀랜타랑 같이 정말로 심각한 수준의 타격 부진이 나타나고 있고, 이 최근에 뭐 타격 부진한 팀들이 한둘이 아닌데 그 중에서도 좀 심각한 팀 중에 한 팀이 어쩌면 볼티모어다라고도 좀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슈어저가 그런 장타에 대한 실점이 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마무리 체제에서 이제 마무리 체제로 흘러갈 수 있을 만큼 토론토의 불펜진이 버틸 수 있는 자원적 여유가 돼요. 결국 마무리 싸움에서 호프먼이 안 털리고 막냐 못 막냐에 따라 이게 토론토 승으로 굳혀지냐 아니냐로 볼 것 같은데, 저는 이 경기가 세이브 상황으로 나올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런 상황에서 호프먼에게 기대를 걸어봐야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볼티모어 타격감이 좀 많이 좋지가 못하다 보니까 호프먼이 어떻게 버텨내서 이거를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 정도로만 보는 경기입니다. 이거에 슈어저의 막 6이닝, 7이닝 완벽투 이런 경기로 기대하는 경기는 절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게 언오버로 접근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고, 사실 저는 이건 연장까지도 고려를 해야 될 수도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그나마 그 변수가 조금 확률적으로 낮아 보여요. 제가 볼 때 지금 볼티모어의 상성을 이제 개개인의 타격 지표랑 이런 걸 좀 보면은 호프먼이라도 좀 그래도 범타로 조금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 타구가 외야로 좀 뻗어 나갈 것 같긴 해요. 근데 범타로 잡힐 만큼 힘이 좀 받쳐지지는 않을 것 같다고 봐서 토론토 승 정도로 말씀을 드려봅니다만, 이 경기 토론토 승 정배 구매하는 거는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못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이 경기 그래도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근소한 차이에서 세이브 상황까지 도출되면서 토론토가 승리를 하지 않을까. 그거 세이브 못 막으면 연장 가서 연장 오버, 뭐 4대4 연장 오버 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겠다라는 느낌도 드는 경기가 이 경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 워싱턴과 피츠버그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 같은 경우에도 어제 이제 생각 이상으로 점수가 좀 났어요. 제가 어제 이 경기를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분명히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뭐 켈러, 로드 다 던지면서 지금 당장에 불안한 부분이 있다라면은 이 워싱턴의 불펜들의 활약 때문에 이게 좀 불안하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히려 어제 경기에서는 이 니콜라스가 박살이 나버리면서 피츠버그가 오히려 경기 중반에 대거 털리는 상황이 연출되고 말았었고, 워싱턴이 그거를 기회를 잡아가지고 리드를 잡아가지고 이제 후반에 결국에 페르가 무너지면서 실점을 더해서 경기가 이제 타이트하게 흘러가긴 됐습니다만, 일단 워싱턴이 이길 수 있는 경기로 끝나게 됐긴 했습니다. 오늘 경기도 사실 양 팀의 경기는 이제 마운드에서의 누가 안정감을 보일 것이냐의 차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챈들러 같은 경우에도 저번 경기에 제가 헌터 그린과 맞붙었을 때 꽤나 기대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챈들러가 치명적인 단점을 좀 보였었죠. 커맨드가 안 되는 상황에서 본인의 변화구에 대한 자신감을 좀 보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가장 안 좋은 부분으로 나타났었습니다. 챈들러가 선발 투수로서 던질 수 있는 스토프를 다 가지고 있음에도 변화구에 자신감을 가지지 못하고 슬라이더 말고는 던지지 못하겠다라는 어필이 조금 경기 내중에 좀 있었던 걸로 저는 보이거든요. 구종구사한 걸 보면은. 그래서 지금 계속 슬라이더 직구를 계속해서 반복하는데 제구가 안 되고, 슬라이더가 밑으로 빠지는 거에서 타자들이 슬라이더 안 쳐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스트라이크 던지려고 직구 꼽아버리는데, 그 직구의 편차가, 볼 스트라이크 편차가 너무나도 크다 보니 방망이가 가운데 몰리는 공에서는 두들겨 패버리고, 그 이제 아닌 경기에서는 이제 아닌 공에서는 그냥 갖다 그냥 이제 그냥 참아버리는 좀 그런 양상으로 볼넷과 이제 난타가 이제 합작이 돼가지고 아주 그냥 좀 박살이 좀 나버렸던 좀 그런 경기를 신시내티랬죠. 헌터 그린은 그 딴 거다. 미러키전이었었죠. 미러키전에 그 미즈로스키랑 등판했던 겁니다. 미즈로스키랑 미러키한테 그렇게 좀 참교육을 당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경기에서도 사실 그게 마찬가지예요. 결국 이 챈들러가 올라와가지고 제구적인 부분, 알바레즈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알바레즈도 좌투수의 강점이 있긴 합니다만 제구거든요. 챈들러도 제구예요. 초반에 그래서 1회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 선수들일수록 특히 첫 단추가 굉장히 중요한데, 양팀 선발 투수들이 오늘 1회에 볼질을 하면서 이제 스스로 조금 어려운 경기를 풀어나가게 되면 저는 이 경기 또 개판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국에 지금 이 경기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제가 시나리오를 써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보단 객관적인 데이터로 의해서 여러분들께 좀 평가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경기에서도 피츠버그가 할만해요. 그 왜 그러냐면 어차피 양팀 선발 투수들이 볼넷과 피안타율에 의해서 알바레즈는 볼넷, 챈들러는 실질적인 피안타율이 미렇기 때문에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 그 개인적인 지표들을 따지고 보면 이 챈들러는 피안타 때문에, 알바레즈는 볼넷 때문에 결국 양팀 선발 투수들이 5이닝 이상을 책임질 수가 없을 것 같고 조기 강판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불펜들이 더 많이 올라오는 경기가 되었을 때 어느 팀이 좀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을까를 따지고 보면 피츠버그가 조금 더 유리해요. 실질적인 마운드의 높이에 있어서는 워싱턴의 불펜들이 보여주는 이 자멸되는 그림이 성적에서 이미 너무 중장기적으로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5월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게 워싱턴의 불펜진들의 부진이거든요. 오늘 경기에서도 불펜 비중이 커지면 커질수록 타격은 아무리 워싱턴이 좋은 지표를 가지고 있다지만 투수들이 스스로 자멸하는 경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선발 지분이 작아지는 경기에서는 피츠버그의 상성이 훨씬 더 좋게 느껴진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 저는 이게 피츠버그 뭐 배당은 똥배겠지만 2.5 프렌 정도로 생각을 하게 되고, 역배까지도 바라보는 경기고, 제 기준에서도 실제 이 경기는 해외 1.86배, 1.65배 프로토 발매되면서 이제 배당차에서도 0.1배로 역배 가능성은 분명히 좀 있지 않나라고 좀 보는 경기여서 워싱턴 정배 사실 납득하기가 조금 어렵고요. 저는 그만큼 불펜 비중이 커지는 경기면 일수록 뭐 믿지 못한 팀이 이 워싱턴이다 보니 저로서는 이걸 피츠버그 사이드로 좀 보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물론
이 선발 투수들이 그런 경기 분석 그 이제 제 예상대로 지난 표본이 적으니까 얘들은 데뷔를 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세 경기 뭐 두 경기 세 경기 이렇게 뛴 애들이기 때문에 표본이 적어가지고 오늘 또 제구가 잘 돼가지고 또 잘 던질 수도 있어요. 제구만 되면은 충분히 스토프는 좋은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구가 안 되는 지표들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 커맨드 안 되고 피안타를 나오고 그런 상황에서는 결국 타자들을 평가하기보다는 얘네들의 빨리 내려갈 거라는 불안 요소, 불펜이 그럼 올라왔을 때 어떻게 될 것인지 그거를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게 언오버가 발매가 안 됐습니다. 8.5 줬으면 오버 한번 생각해 볼까 싶기도 한데 저는 이미 마운드 싸움에서 워싱턴이 빠르게 이제 판정패로 이제 선발에서 밀려나게 되면은 불펜 싸움에서는 피츠버그가 안 밀린다 정도로만 결론을 내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경기 뉴욕 매치 대 텍사스입니다. 어제 1회부터 개판 났었죠. 진짜로. 텍사스 이제 뭐 디그롬 승 믿고 그냥 갔으면은 아주 그냥 푸근했었던 선발 믿고 경기에 배팅했을 때 가장 안정적이었던 경기가 아마 이제 어제 텍사스 경기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1회부터 통이 박살이 나면서 그냥 완전 그냥 게임이 가버렸어요. 6대 0으로 스코어를 시작을 했었고 3회 이제 추격이 나왔죠. 알바레즈 이제 홈런을 통해서 추격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결국에 타격에서 소토도 그다음에 알론소도 니모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상위 타선에서 아무것도 못했던 것이 매치의 패인이었습니다. 오늘 경기도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결국 코빈 좌투수가 나온다는 게 가장 좀 문제가 커요. 이 왜 그러냐면 저로서는 이게 단기적인 데이터도 파악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하필이면 필라델피아 시리즈에서 자완들을 내리만나면서 최근에 지금 매츠가 자투수 상대로 기록되고 있는 타격 지표가 쓰레기입니다.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이쑤시개를 가지고 경기를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정도로 너무 안 좋아요. 그리고 스프라트 얘는 제가 데뷔전을 봤죠. 데뷔전도 직접 봤는데 볼넷이 조금 아쉽게 형성이 되면서 3대2로 그때 졌었거든요. 근데 당시에 얘가 이제 그때 헌터 그린이랑 붙었을 거예요. 신시내티랑. 헌터 그린이랑 붙었었는데 3대2로 패배를 하겠는데 나름 잘 던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 스프라트가 홈 데뷔전을 하게 될 텐데 저는 기대되는 바가 더 커요. 그때 당시에도 사실 재고 어려울 수 있죠. 이제 데뷔전 원정 이제 빠르게 콜업 사인 받고 비행기 타고 넘어가가지고 준비 제대로 이제 마음의 준비도 하지 뭐 물론 하루 정도 시간이 있었지만 마음의 준비 제대로 막 하지도 못했을 거고 마운드에 적응하기도 어려웠을 거고 좀 그렇기도 한데 오늘 홈에서 아마 잘 던지려는 의지가 좀 강하게 피력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구위 자체가 꽤나 좋거든요. 98마일까지도 꼽을 수 있고 특히나 좌타자 몸쪽으로 쓰는 그 스위퍼의 각이 꽤나 예사롭지 않게 흘러가고 있고 체인지업도 커맨드가 나쁘지 않거든요. 이 친구가. 저는 사실 지금 통도 마찬가지고 지금 맥레인 통 그 다음에 이제 스프라트 이렇게 매치의 특급 유망주 투수 유망주 최대 유망주 3명이 이번 시즌 다 데뷔를 한 건데 그 중에서 구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맥레인이 지금 성적이 가장 좋지만 구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스프라트가 훨씬 더 구위적으로는 가장 더 안정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얘가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고 커맨드에 문제가 없어졌을 때는 어쩌면은 맥레인보다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만큼의 스토프를 갖추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텍사스가 초반부터 압살을 하긴 했습니다만 오늘은 스프라트가 버텨주면서 좀 더 마운드 싸움으로 이어갈 수 있게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다 이게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매치 승으로 그렇다고 갈 수가 없는 게 어제 하필이면은 이제 통이 빡살이 나면서 지금 팀 내에서 가장 잘해주고 있는 불펜입니다. 브로조반 얘가 어제 3.1이닝을 이제 떠맡아 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에서 못 나오죠. 이제 거의 사실상 브로저바는 3일 이상의 휴식을 보장받을 테고 앞으로 이번 시리즈를 치르면서 그 다음 시리즈까지 브로저반 없이 불펜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것이 너무 치명적인 약점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어제 스타닝 멀티니 그다음에 소토 1.1인 던지면서 또 털렸었고 가렛 이제 헤슬리 그다음에 디아즈 뭐 얘네들 이제 가렛 헤슬리 연투해주고 뭐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매치의 불펜 상황이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텍사스 입장에선 디그롬 7이닝 다음에 가르시아 메이턴으로 끝냈고 오늘 암스트롱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필승조 운영 좀 더 가능할 것이다라고 본다면은 오늘 이제 텍사스도 마운드에서 불펜 싸움까지 갔을 때 밀리지는 않을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경기를 매치 승으로 정배당으로 접근하는 것은 1.47배 메리트가 전혀 없어 보이고요. 실제로 해외에서도 이 경기는 텍사스의 구매 자금이 매치 구매율 55%면은
뭐 반반이라고 쳤을 때 45%가 구매 자금이 넘어가야 되는데 68%가 텍사스의 승을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매치의 승에 대한 신뢰가 지금 그런 불펜의 우려 때문에 저는 좀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타선도 지금 최근에 안 좋지만. 그래서 오늘 그래도 스프라트가 버티지만 매치 승으로 섣불리 접근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본다면 이 경기는 언더 게임으로 좀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게 돼요. 그만큼 지금 제가 생각하는 그런 스프라트가 버틸 수 있을 거라는 기본적인 전제 속에 이제 텍사스가 자투수를 꺼냈을 때 지금 매츠가 보여주고 있는 자완 상대 성적, 지금 그게 지난 2주 동안에 완전히 쓰레기가 되어 있다 보니까 저로서는 어쩔 수 없지만 이 경기는 저는 이제 중장기 한 2주 데이터를 좀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간 2주 동안의 데이터로 봤을 때 매치는 정말로 자투수 상대로 쓰레기였다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어서 언더로 좀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이 경기. 자, 그 다음 경기는 마이애미 대 디트로이트입니다. 그냥 이제 선발 투수 보고 배팅하는 사람들 중에 이제 가장 피해를 많이 봤을 경기죠. 아마 어제 경기에서 선발 투수 믿고 배팅했다면 결국에는 이제 디그롬 승, 스쿠발 승 해가지고 이거 먹고 빠지자 해가지고 구매했다가 털리셨을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이제 스쿠발이 그렇게 털려버렸습니다. 근데 마이애미가 어제 그렇게 공략을 하면서 지금 타선이 활기가 생겨버린 것은 이번 시리즈를 전체적으로 보면서도 흐름 자체를 완전히 다르게 이제 꼬아서 생각을 좀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경기 내용이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분명히 어제 경기에서 알칸타라 너무 잘 던졌죠. 잘 던졌고 스쿠발 지금 어제 3.1이닝 만에 강판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홈런 2방에.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도 지금 마이애미 입장에서 이게 어제 원래라면 더 잘 쳐줘야 되는 메르시, 그 다음에 로페즈, 그 다음 에드워즈가 못 쳤는데도 경기가 이기는 상황으로 생겨버렸고, 오늘 찰리 모튼이 좀 심각한데, 찰리 모튼은 그냥 공을 안 보면 출루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 문제가 뭐냐면 찰리 모튼이 9월달에 지표를 따지고 보면요, 찰리 모튼의 8월달 대비 9월달에 포심 페스티벌의 회전수가 RPM이 100회 가까이 줄어들었고요. 커브볼의 회전수는 RPM은 200회 가까이가 줄어들면서 지금 구위가 좀 떨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저번 경기에서도 한번 박살이 나면서 이제 베네텐디한테 홈런을 쳐맞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감독이 끝나고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뭐 지금 찰리 모튼의 컨디션이 지금 제대로 지금 정상 컨디션이 아니다. 뭐 직구가 커맨드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가 그 공을 변화구가 회심의 변화구를 던졌을 때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공략이 되면서 심리적으로 던질 곳이 없어졌다라고 일단 인터뷰를 하면서, 그냥 그리고 이제 투구수가 3이닝 만에 79 이상 뭐 올라가 버리니 더 이상 기용할 수 없다는 판단에 조기강판을 시켰다, 뭐 그렇게 인터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찰리 모튼의 그런 컨디션이 지금 완전히 회복이 됐을 것이냐, 사실 적어도 이제 8월달 7월달 정도까지 회전수가 보전이 돼야지 찰리 모튼의 9위 정도에 대해 기대값이, 워낙 커브볼이 각은 좋은 선수니까 그 커브볼이 긁히기만 하면은 헛스윙률은 꽤나 괜찮거든요. 40% 이상을 구사를 하는 이 찰리 모튼의 커브볼에 대해서 이 좌타자들이 대응을 못하게 되면 분명히 점수는 안 날 수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근데 컨택이 되었을 때 이제 피안타율이 꽤나 높게 나온다는 것이 찰리 모튼의 문제인데, 싱커도 마찬가지고 포심도 마찬가지고 지금 XB 수준이 3할 4할까지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당장 이제 찰리 모튼의 커브가 위력을 잃어버리면 오늘까지도 재구난주에 직구만 던지면 쳐맞고 하는 양상은 반복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정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상에서 복귀하고 공을 던지고 있긴 합니다만 최근까지도 지금 하드히트가 너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 경기에서도 디트로이트의 타선이 다시 한번 활력을 찾을 것이다 라고 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오늘도 기준점 9.5점이라고 잡힌 것 같은데, 이게 9.5점까지 갈 수 있을까 사실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이게 정말로 이게 불펜에서 그렇다 어쩔 수 없지만 어제 경기에서 이제 파데까지 3이닝 던지는 경기 선택을 하면서 디트로이트가 불펜 아낀 선택을 했고, 마이애미도 어제 경기에서 엘리케즈부터 시작해갖고 필승조 안 썼거든요. 바우처까지. 그래서 오늘 사실 이게 선발 투수들이 박살이 나야지 9.5 오버가 되는데 불펜 운영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거 어느 가 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일단은 결과적으로는 저도 오버를 말씀을 드리긴 합니다만 배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기준에 이게 9.5가 잡힌 거는 단순히 양팀 선발 투수들이 박살이 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오버가 나온 거예요. 근데 만약에 찰리 모튼의 커브가 긁히고 디트로이트 타선이 어제처럼 침묵하는 상황이 생겨버리면 이게
뭐 선발 싸움에서 한 예를 들어서 한 5점 이상이 났다 쳐요. 5점 이상. 5이닝 5점 이상 났다 칩시다. 5점 정도 났다 칩시다. 그러면 이게 9.5니까 1이닝당 1점씩 나면은 오버 보니까 5점이면은 손해는 아니죠. 그러니까 반반 배당 정도 수준에서 5이닝을 끝냈다고 쳤을 때 불펜 싸움까지 가서 이게 오버를 낼 수 있느냐. 얘네들이 내려가고 나서 저는 그렇게 안 먹어. 어차피 찰리부터도 그러면 조기강판이죠. 그럼 정크도 길게 못 던지겠죠. 그러면 양 팀의 지분은 이제 불펜 지분이 꽤나 크게 될 텐데 이 경기도 어제 불펜 소모를 생각하면은 과연 이 경기가 그만큼 후반의 득점력을 받쳐줄 수 있을 것인가는 한번 이제 의심을 한번 해보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게 저도 어쩔 수 없지만 선발 지표들이 지금 쓰레기입니다. 찰리 모튼도 실제로 지금 피안타율이 9월 달에도 지금 뭐 포신 페스티벌 피안타율이 5할, 근데 XBA 6할까지 뭐 4타수 2안타 폼이 작긴 합니다만 8월 달에도 XBA도 많이 높았었고 특히 7월 달에 뭐 포신 같은 경우는 지금보다 구위가 더 좋았음에도 4할의 피안타율 기록이 됐었거든요. 거기다가 커브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금 이번 연도에 그 4월 달을 제외하고 폼이 컨디션이 올라오고 나서 이번 연도 가장 안 좋은 피안타율을 기록하고 있는 달이 지금 9월 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찰리 모튼이 퍼졌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와중에는 저도 오버를 결론을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불펜 운영에 대한 변수가 너무 크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지 못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죠. 그 정도로만 일단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 다음 경기 이제 보스턴이랑 양키스입니다. 어제 타격전 예상을 했습니다. 양 팀의 시리즈 자체가 보스턴이 8승 2패를 기록하고 있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20% 승률을 뚫고 양키스가 또 승리를 어제 챙겼어요. 무려 그것도 이제 투수력으로 길이 버티면서 거의 노이트에 가까운 경기를 하다가 이제 4대1로 승리를 하는 양키스의 초유의 경기 이력이 나타났죠. 근데 보스턴도 심각했었습니다. 데비 윌리엄스가 그렇게 공이 퍼지면서 체인지업도 안 끊기고 하는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공략을 못하고 무너지는 모습에 정말 뭐 할 말을 잃었던 경기였었고 오늘 이제 맥스 프리드 배우는데 맥스 프리드는 이번 시즌에 약한 팀도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보스턴을 상대로만큼은 특히나 강했던 게 이 맥스 프리드였어요.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도 결국 선발에 의해서는 맥스 프리드가 지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제 양키스가 베오를 상대로 타격 응집력을 오늘 또 보여줄 수 있을 것이냐 정도로 봐야 되는데 양키스가 어제 4점을 내는 과정에서 안타를 9개를 쳤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에런 저지가 쳤었던 솔로 홈런을 제외하면은 8개의 안타를 때리고 3점 뽑아낸 게 고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기회를 그렇게 많이 살리는 응집력을 보였다라고 볼 수는 없는 타격을 했다라는 거죠. 그나마 저는 호재로 봤던 건 뭐였냐면 어제 벨린저가 안타를 때리고 그 다음에 라이스 치조미 안타를 때려냈다라는 거예요. 치조미 최근에 정말 부진하면서 지금 타선이 7번까지 6번까지 내려가 있거든요. 치조미 정말로 좋을 때는 5번 기용이 되면서 중요하게 좀 이렇게 스탠튼과 연결다리 좀 이런 역할 뭐 좀 잘 해주고 벨린저랑 연결다리 잘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치좀이 그렇게 지금 타격감이 안 좋으면서 좀 하락선이 많이 심각하게 나타났던 게 어제 조금 반등이 생겼다라는 점은 좀 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스턴 같은 경우도 불펜은 어제 이미 아꼈고 양키스의 불펜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크루즈를 썼다라는 거 진짜 다행이죠. 크루즈가 지금 최근에 개박살내 났고 어제도 결국 홈런 맞았고 근데 크루즈 오늘 아마 안 나올 거 생각하면은 불펜 변수가 그나마 많이 줄어드는 경기가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타격전으로 되면은 어차피 보스턴 승이 나는 경기인데 이제 타격전이 아니라 지금 맥스 프리드의 호투 속에서 배우와 투수전을 하게 되면은 양키스의 힘이 빠지지는 않는다라고 저는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기를 어쩔 수 없지만 양키스 승 사이드로 좀 말씀을 드려보게 되는 경기이기는 합니다. 근데 전 추천까지는 못 드릴 것 같아요. 이미 저도 좀 해외 이제 자금 움직임에 조금 요새 많이 신경을 쓰거든요. 그래서 실제 적중률이 조금 그 신경을 쓰다 보니까는 거를 거 거르고 하다 보니 좀 올라가긴 하던데, 이 경기 같은 경우에도 이미 샤프머니라고 하죠. 해외 이제, 전문가들, 이제 여러분들이랑 다르게 이제 공의 개수가 좀 다르게 구매를 하시는 이제 고래들의 구매 자본을 샤프머니라고 합니다. 샤프머니. 그게 지금 오늘 경기 이 경기도 보스턴 쪽으로 조금 많이 좀 흘러 들어가는 시그널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도 저는 일단 양키스 승을 보긴 합니다만 뭐 걔네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제가 놓치는 게 뭐가 있지 않을까. 저도 열심히 분석을 했습니다만 내가 놓치는 게 뭔가 있다고 한다면 얘네들이 그걸 파악을 하고 했을 때 내가 그걸 못 찾겠다 그럼 그냥 거르자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양키스 승을 보는데
섣불리 제가 배팅으로까지 이거를 이어가지는 못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게 되는 그런 경기예요, 이 경기가.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필라델피아 대 캔자스시티입니다. 이제 뭐가 무섭겠습니까? 네, 뭐가 무섭겠어요. 어제 워커뷸러 꺼내고 이겼습니다. 말 다 했죠, 진짜로. 저는 어제가 고비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워커뷸러가 볼질하는 순간에 이거는 경기 그냥 놔줘야 될 수도 있다. 다시 한 번 더 이 경기는 또 이제 던지기 게임이 되면서 경기가 터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하퍼의 홈런으로 이제 시원하게 이제 경기 포문을 또 더 벌려주고 경기가 이렇게 타격으로 필라델피아가 캔자스시티를 찍어 누르는 걸 보고 올해는 진짜 우승이다. 생각을 꿈을 꿀 수밖에 없었던 경기였습니다. 오늘도 베르게르트 대 워커인데 워커 털릴 거 각오해야죠. 네, 워커 털릴 거 각오를 해야 되는데 털릴 거 각오를 하면서도 타격으로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네,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어제 경기에서 미러키가 지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이기더라고요. 미러키랑 지금 경기차를 계속 좁혀야 되는 상황에서 필라델피아는 멈출 구간이 아닙니다. 오늘 경기에서도 연승 구간이라고 저는 일단은 생각은 하는데 제가 오늘 구매를 못한 이유는 저는 좀 그런 이제는 제가 야구만 옛날에 제가 많이 틀렸던 이유가 지금 채팅으로 열심히 치고 계시는 태경님도 초기에 제 방송할 때 제 반대로 구매해갖고 돈 많이 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땐 전 야구를 야구로만 봤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방송을 하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유료로 픽을 제공을 하면서 배팅으로 이제 야구를 배팅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배당 차이는 이제 저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의식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경기도 필라델피아 국내 1.48배, 해외 1.70배, 제 기준에서는 0.2배 이상 삭감이 난다? 그러면 일단 역배 가능성이 열리는 경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뭐 타격 지표에서는 뭐 씹어 먹습니다. 필라델피아 지금 어느 팀이랑 비벼도 안 꼴려요. 지금 뭐 장타력에 있어서 단기 기간 동안에 샌프란시스코가 너무 압살해서 OPS 좀 밀리긴 하는데 샌프란시스코 그 뻥야구 조금 빼면은 사실 필라델피아 지금 안 꿀려요. 특히 필라델피아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홈에서 OPS가 다르다고. 오늘 경기에서도 지금 필라델피아 경기하면서 베이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냥 베이더요. 만약에 베이더가 내년에도 이제 필라델피아 남는다? 저는 그럼 베이더 유니폼 살려고요. 근데 진짜로 베이더 존나 잘합니다. 진짜로. 베이더가 트레이 터너가 없는데도 지금 그렇게 잘해주고 있고 이 상위 타선에서 캠프 어제는 지금 리얼무토가 이렇게 안 나왔는데도 마첸까지 너무 이제 잘해주면서 정말로 지금 쉴 틈이 없어요. 지표상으로도 빈틈이 없습니다. 오늘 경기도 필라델피아 승을 저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만 제가 구매를 하지 못한 이유는 아쉽게도 이제 배당차 때문에 저는 0.2배 이상 삭감이 난다 그럼 정배 안 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제 스타일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미신이네 그렇게 이상한 걸 쳐보고 앉아있네 이렇게 말씀하실지언정 제가 방송하면서 쌓인 데이터로는 일단 그런 경기는 역배 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안 건드립니다. 일단 그래도 분석적으로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는 이 경기는 타이완 워커가 4점을 줘도 필라델피아가 5점을 뽑을 경기고요. 그 이상을 뽑을 수도 있는 경기다. 그래서 이 경기가 기준점이 9.5점이 잡힌 거다라고 보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 경기 클리블랜드 대 화이트삭스. 이 경기는 클리블랜드 정배 보면 안 되죠. 저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화이트삭스 프렘 보는 경기인데 메스틱이 지난 경기에 다시 반등을 했어요. 이 보스턴전에 볼질하다가 컨디션 너무 안 좋았는지 개판을 쳤었는데 다시 반등을 하면서 무사사고 피칭했었죠. 그때 거의 정말 잘했었는데 오늘 경기에서도 그렇게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근데 하필 상대가 화이트삭스네. 저는 그러면은 바로 이제 안 가죠. 화이트삭스를 클리블랜드를. 왜? 멜색이 좌투수니까. 클리블랜드가 아무리 지금 마운드 단단하다고 하지만 마틴이 볼질하겠죠. 오늘도 볼질하고 할 텐데 점수가 안 나잖아요. 분명 많이 점수가 안 나고 있고 마틴 볼질하는 거 가지고 얼마큼 우려먹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좌투수가 나오는 경기에서 화이트삭스의 지표는 정말로 무시 못합니다. 특히 지금 그 마이즈로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쿠에로 그 다음에 베네텐디 죄송합니다. 베네텐디, 그 다음에 뭐, 칼틸, 그 다음에 뭐, 몽고메리, 소사,
지금 다 지금 무시를 못해요. 특히 코에로 마이너스를 제일 조심해야 되는데 지금 오늘 경기에서 뭐 터크먼까지 만약에 이제 7월달에 보였던 좌투 상대 성적이 또 살아난다? 이거 1회부터 화이트삭스가 또 점수 먹고 들어갈 수도 있는 경기입니다. 정말로.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좌투수가 나오는 경기에서만큼은 아무리 화이트삭스라고는 하지만 반대로 이제 정배를 갈 수가 없고요. 지표상으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고 제가 봤던 이제 7월 때부터 후반기 때 보여준 화이트삭스의 이 좌투 상대 경기들 이 표본들을 보면은 실제로 가장 최근에 템파베이만 보더라도 그 시모어를 꺼내가지고 그대로 이제 점수를 내주면서 경기 닦였죠. 그만큼 좌투수가 나온 경기에서 화이트삭스가 보여주는 부분은 명백히 차이가 나타나다 보니 저로서는 오늘 경기에서도 클리블랜드의 승을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지만 이 경기는 2.5 프렌으로 화이트삭스 좀 보게 되는 그런 경기가 되지 않을까. 물론 제가 이걸 배팅으로 이어갈 수 없는 거는 마틴이 결국 볼넷을 많이 던진 선수라는 점. 그렇게 되면은 불펜 투입이 많아지게 되는데 화이트삭스의 불펜 성적이 안 좋다라는 점. 요것 때문에 제가 구매까지 이어가지는 못할 것 같다. 그거를 실점을 커버할 만큼 점수를 화삭이 뽑아줄 수 있을 것인가 까지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화삭이 한 그럴 거면은 제가 볼 때 6점 이상 뽑아줘야 되거든요. 일단 오버 봐야 되는 경기가 되는데 요 경기도 언오버 구매 이제 배팅이 안 열렸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어쩔 수 없지만 이게 7.5점 줬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오버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저로서는 지금 당장 선택지는 그렇게 되면 일단 화이트삭스 2.5 프렘밖에 없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경기 미네소타 대 애리조나입니다. 제가 애리조나 승을 잘 안 가는 이유가 있어요. 봤죠, 어제? 네. 우드포드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작된 그 호러쇼. 9회에 미친 듯한 그 호러쇼가 나오면서 결국엔 이걸 또 닦입니다. 어제 애리조나가 이제 경기를 굉장히 길게 끌려가는 상황에 9회에 이거를 역전을 만들어냅니다. 4점을 뽑아내면서. 근데 3점 적고 그대로 다시 재역전패 당했죠. 끝내기. 진짜로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이 불펜 이 성적을 보면은 오늘도 답이 없죠. 사실 선발 투수만 보면 개언더 게임이거든요. 근데 이런 경기에서 기준점을 갖다가 얘네들이 8.5점을 왜 줬을까요? 네. 저는 이해가 안 되죠. 이게 사실은 조라이언의 기량이면은 이 경기 지금 어제 경기 케테마르테마저도 발 부상 때문에 라인업에서 빠졌었거든요. 오늘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사실 모릅니다. 그런 와중에 라인업까지 지금 애리조나가 약해져 있는데 케테마르테 빠지면은 그런 상황에서 넬슨에다 조라이언인데 8.5점 이거는 분명히 불펜에 대한 평가를 약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고 넬슨도 9위에서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애리조나 1등이라고 애리조나에서는 팀 내 1번이거든요. 9위는 그래서 미네소타 입장에서 쉽게 칠 수 있는 공은 절대 아니다라고 봐야 되는 상황이고 조라이언의 직구도 전 분명히 특이점이 있는 선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조라이언이 이제 저 2이닝 던졌던 게 그 누구더라? 저 캔자스 시티전이었었나요? 맞죠? 개 털렸죠. 네. 개 털렸었습니다. 그때 제고 안 되고 그냥 박살나면서 1회부터 개 털리면서 2회 광판 당했죠. 네. 진짜로.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도 그런 부분이 불안할 수 있는데 사실 조라이언이 그런 경기가 빈도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8월 달에 들어서 그게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최근 4경기 중에서 3경기 말아먹었어요, 얘가. 근데 오늘 경기에서 그렇게 재고 난조가 있을 경기는 저는 아니라고 보는 것 같고요. 조라이언도 좀 호투를 할 거라고 보는 경기인데 8.5점의 기준점이 좀 의심이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저도 이거를 구매를 안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의아한 게 뭐냐면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때 언더거든요. 저도 보는 거는 저는 조라이언 6이닝 1실점 2실점 피칭 보고 넬슨도 오늘 경기에서 6이닝 3실점 언더예요. 제가 볼 때는 그 이후에 이제 경기 운영이 어떻게 되냐가 중요한데 불펜에서 뭐 점수가 그러면 거의 한 4점 이상이 나줘야 되는 거죠. 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 근데 이닝은 사실상 뭐 그러면은 3이닝 정도밖에 안 남은 건데 그 안에 얘네들이 얼마만큼 성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의심이 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추천을 못 드리는 게 뭐냐면 이게 지금 미네소타의 정배 구매율이 이게 해외에서 45%입니다. 근데 애리조나에 그러면은 애리조나를 이미 승을 구매한 역배승을 구매한 게 55%라는 거잖아요. 근데 55%가 애리조나 승을 구매했는데 그 애리조나 승에 구매가 투입된 자금은 95%예요. 95%. 미네소타 승을 45%가 샀는데 45%가 구매한 금액의 규모가 5%밖에 안 돼요. 놀랍죠. 놀라운 지표입니다. 그러니까는 진짜 엄청나게 큰 돈이 그냥 애리조나 쪽으로 한번 시원하게 들어갔다는 건데 이미 역배를 좀 보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런 상황에서는 저는 이 경기는 이제 애리조나 승을 본다?
그러면 조라이언 털리면 미네소타 털린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오버 가능성이 있는데, 오버 가능성 실제로 너무 높아 보이는데 추천을 못 드린 거죠. 분석적으로 보면 선발 싸움에서 이미 6이닝 4실점 내로 끄는 경기고 3이닝 만에 4점을 내야지, 5점을 내야지 오버가 나야 돼요. 이게 오버가 나요. 그렇게 나면, 그럼 확률적으로 볼 때 이건 당연히 언더를 말해야 되거든요. 제 기준에서는. 근데 추천을 못 드리는 이유는 이미 애리조나 역배다 그렇게 강하게 엄청나게 이제 자금이 들어갔다는 건데, 애리조나가 이기는 경기에서는 언더 게임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네. 그래서 저는 좀 추천을 못 드린다, 이 경기. 네. 그래도 제가 분석적으로 제 데이터대로 말하면은 언더다라고 일단은 결론은 지어봅니다. 제가. 자, 그 다음 경기 이제 애틀랜타 대 휴스턴. 요 경기는 이제 어제 제가 와일드랩 한테 개 털렸죠. 진짜로 경기 보면서 화딱지가 많이 났는데 하필 그 다음에 올리는 선수도 댄더닝. 와, 진짜로 미친놈들인 줄 알았습니다. 정말로. 어제 근데 휴스턴이, 그러니까 컵스도 마찬가지였었고 휴스턴도 마찬가지였었고, 제가 이 두 경기는 제 예상대로 반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뭐였냐면 루키들이었어요. 아까 컵스 말씀드렸었던 그 포수 어제 DH 나왔었던 루키, 그다음에 휴스턴은 어제 이제 데뷔전을 치렀었던 친구였습니다. 그 콜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걔가 어제 데뷔 첫 타석 4안타 홈런 한 개 포함 홈런 3루타 뭐 안타 뭐 이렇게 때린 프랜차이즈 최초의 선수로 기록이 될 만큼 어제 혼자 4타점 경기했거든요. 근데 얘가 지금 콜업 돼갖고 지금 복병이 돼버렸죠. 복병. 얘가 어제 안 쳤으면은 그게 타선이 안 꼬이면서 점수가 이렇게까지 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투런 홈런을 시작해가지고 타점도 기록하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하위 타선에서 휴스턴이 점수를 낼 수 있는 구간을 만들어냈었고, 그거를 이제 휴스턴이 잘 활용해가지고 승리로 끌고 가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 경기 이제 휴스턴은 불펜을 아꼈죠. 머레이가 갑자기 선발로 오프너로 나올 걸로 급 변경이 됐었는데 새벽에 1이닝 던질 걸로 예상됐었습니다. 근데 생각 이상으로 너무 잘 던지니까 3이닝을 던지게 해버립니다. 그리고 오히려 롱릴리프로 예상을 나올 걸로 계획을 했었던 블루바우를 1이닝만 던지게 한 다음에 고든 4이닝으로 끝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 휴스턴 불펜 빵빵하게 재워놨죠. 헌터 그린 뒤를 다 받쳐줄 걸로 예상을 하게 되고, 애틀랜타도 어제 경기 던졌습니다. 그래서 엘더 최근에 페이스가 가장 좋은 애틀랜타 선발 투수 중에 한 명이죠. 크리스 세일 제외하면 얘가 2번이에요. 그만큼 좋은 투구를 하고 있는데, 시즌 초반과 지금 5점대 ERA를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최근 4경기를 치르면서 4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하고 있고, 이제 6이닝 2실점, 7이닝 1실점, 7이닝 1실점, 6.1이닝 1실점으로 정말 뛰어난 투구를 지금 8월 말부터 지금 한 달 동안 해주고 있는 게 엘더예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 경기에서도 저는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언더 쪽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고요. 제가 이거 휴스턴 승으로 안 가는 이유는 어쩔 수 없습니다. 1.54배, 해외 1.74배, 0.2배 삭감이 있고, 엘더 호투 속에서 애틀랜타가 한번 똥 뿌리게 될 수도 있다. 오케이, 그 가능성은 있다. 엘더 성적 보고 언더 가는 거면 언더 게임에서는 휴스턴 승 못 본다 라고 보면서 저는 일단 언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뭐 휴스턴 승 당연히 가도 괜찮죠. 배당이 너무 맛있어요. 1.54배 이거 꼭 사세요 하고 물어라고, 그냥 냅다 물어라고 좀 말을 하고 있는 좀 그런 배당이거든요. 예, 저는 낚이지 않겠습니다. 그냥 언더로 가서 어제 언더 못 먹은 거 오늘 먹겠다라는 마인드로 좀 접근을 하게 되는 좀 그런 경기인 것 같아요. 이거는 오늘 엘더의 호투, 헌터 브라운의 호투 나오게 되면은 불펜 싸움에서 어제 서로 제안한 거 생각했을 때 점수가 8.5점은 나기 힘들다. 일단 그렇게 보는 경기입니다. 자, 그 다음 경기. 근데 이거는 한마디만 더 할게요. 애틀랜타 타격 지표 진짜 미치게, 얘들 왜 저런지 모르겠는데, 이거 휴스턴 승 가능성 근데 높긴 합니다, 실제로. 네, 애틀랜타가 지금 타격이 쓰레기예요, 지금. 한마디만 더 하면. 네.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믿음의 영역이죠, 이제. 미즈로스키가 드디어 제 역할을 했습니다. 진짜로. 지난 경기에서 이제 미즈로스키가 7이닝 피칭에 성공을 하면서 이번 시즌 가장 많은 투구수, 처음으로 109 이상을 던지면서 7이닝을 마무리하는 역대급 피칭을 하면서 피츠버그를 침묵시켰던 경기를 했었죠. 이제 오늘 경기에서 미즈로스키가 그렇게 볼질 없이 자신의 공을 던질 수 있을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할 거고요. 원정 이제 소니 그레이라고 한다면, 소니 그레이가 실제로 성적을 따지고 보면은 홈과 원정의 성적이 조금 의아할 수가 있는데,
이 경기가 이제 소니 그레이가 홈에서는 4.04 ERA가 나오고 있고요. 원정에서는 5.24 ERA가 나와요. 원정이 당연히 부진하다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내부적인 지표를 보면요. 홈에서는 WHIP가 1.31이고요. 원정에서는 1.06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출루 허용률 자체는 원정에서 더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근데 아다리가 실점 상황이 계속해서 원정에서 맞물리면서 실점이 좀 늘어나서 ERA가 안 좋다라는 건데, 하필 최근에 피안타율이 좀 올라오고 제구가 안 되고 있죠, 소니 그레이가.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에서도 소니 그레이의 제구 난조는 미즈로스키랑 동일한 수준으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와중에서는 타격이 이렇게 그렇게 터져버리면은 오늘도 버티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긴 하죠. 그나마 세인트루이스가 지금 최근에 필승조 구축이 되면서 불펜 자원들이 꽤나 단단해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 경기가 7.5점의 기준점이 납득이 되는 경기인 것 같은데, 오늘 경기에서도 어쩌면은 그렇게 점수가 안 나는 경기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물론 타격 지표를 따지고 보면 미러키는 여전히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오늘도 필라델피아와 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 총력전을 할 것을 예상을 하게 되면은 저로서는 이 경기 넘기는 미러키 정배승을 볼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보게 되는 경기입니다.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 세인트루이스의 타격 지표는 여전히 미러키에게 비빌 수가 없습니다. 2주간 성적, 최근 일주일 성적, 한 달 성적, 후반기 성적 전부 다 지금 다 밀려요. 그럼 중장기적으로도 지금 지표가 이게 애초에 비빌 수가 없는 전력에다가 결국 선발 싸움에서 미즈로스키가 보여준 그때 기량을 좀 지난 경기를 보신 분들이라면 사실 이거는 미즈로스키가 또 오늘 새 가슴 볼질할 거라고 볼 수는 없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면은 선발에서 버텨주고 약간이라 점수가 나면 그거 지켜갖고 미러키가 승리를 하지 않을까. 세이브 상황을 만들어서 유리배로 끝내지 않을까 보게 되는 경기인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샌디에고 대 콜로라도인데, 이거는 이제 어제 콜로라도가 땄겠죠. 저는 원래 어제 딜런 시즈가 선발 예상 경기였어요. 근데 이제 JP 시어스로 선발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좀 변수가 이미 창출되었던 경기였었고, 지금 너무나도 좀 주목해야 되는 선수가 또 있다고 하면은 이제 군만이죠, 군만. 이 군만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군만이 지금 9월달에 3할 2푼 5리의 타율을 치면서 맹타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 원정 시리즈를 떠나고 그 타격감이 조금 줄어든 것이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경기 대상 1호로서 지금 다시 이제 급부상해 있다는 것은 절대 까먹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블라락이랑 이제 딜런 시즈 나오면은 샌디에고 승 당연히 여러분들도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경기가 되실 것도 맞습니다만, 이미 콜로라도 입장에서도 지금 어제 경기 이기면서 이제 헤르게르트 바드닉을 쓰기는 했는데, 얘네들이 돌아와 있다라는 것 자체부터가 이미 좀 여러분들은 긴장을 하셔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콜로라도가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부상 때문에 불펜이 박살이 나 있었는데, 부상이 아니고서는 콜로라도 불펜진이 꽤나 단단했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지금 아쉽게도 이제 할보르센이 이제 없어가지고 그게 완전히 구축되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이제 센자텔라가 불펜에서 진짜 잘해주고 있거든요. 센자텔라에다가 지금 결국에 이제 론지 콘트레라스, 피츠버그에 데뷔했었던 투급 유망주, LA 엔젤스에 실패하고 여기저기 실패하다 결국 지금 콜로라도가 있는데, 걔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어제 나왔던 지미 헤르게르트, 그 다음에 빅터 보드닝 마무리 투수까지 갖춰지는 게 꽤나 단단해요. 어차피 이게 투수전 양상으로 가버리게 돼버리면 샌디에고도 이걸 감당하지 못하는 경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경기에서도 저는 이거를 이게 당연히 샌디에고 승이긴 하겠습니다만, 배당이 맛이 없어요. 배당이 1.2배당 먹자고 이걸 어떻게 가요, 맞죠? 그러고 근데 타격 지표로 따지고 보면 걔네 불펜들이 세다는 건 맞긴 한데, 타격 지표를 보면요, 발드닉은 오늘 경기 샌디에고에 털려야 되고요, 딜런 시드도 오늘 볼질하다가 콜로라도에게 처맞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점수 차가 어떻게 간에 불펜에서 클러치 승부가 돼버리면은 불펜에서 콜로라도도 해볼 만하다는 거지, 점수가 그렇다고 안 나는 게임을 할 것이냐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이게 왜 7.5점이 잡혔는지 사실 이해는 잘 안 가요. 그래서 저로서는 이 경기는 오버를 일단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추천은 못 드립니다. 어떤 선택지든 갈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그래서 방송하기 이제 녹화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왜 오늘 배팅하기 좋은 날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나씩 드린다고 했는데, 지금 벌써 제가 배팅하기 좋은 경기가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만 한 3-4경기 되죠. 그만큼 걸러야 될 경기가 너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네, 저는 일단은 그 정도로 일단 말씀드리고, 추천은 절대 못 드리는 경기가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이 경기
샌프란시스코 대 다저스. 어제 이제 스캇이 또 털렸어요. 말로 홈런으로 왔죠. 베일리에게 말로 홈런 쳐맞으면서 1대1의 경기가 사실상 이게 2대1로 끝나야 되는 경기였는데, 네, 5대1로 끝나는 상황이 생겨버렸죠. 연장 말로 끝내기 말로 홈런. 진짜 그 대단했던 경기였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이게 좀 변수가 뭐냐면, 이게 이 경기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제가 여러분들 그 파크 팩터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겁니다. 이번 시즌도 여전히 가장 파크 팩터가 높은 구장은 코어스필드고요. 그 다음이 이제 펜웨이 파크, 그 다음이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 세 개 동률로 해갖고 공동 4등까지 뽑으면 체이스필드까지 나오는데, 이제 그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시애틀의 티모바일 파크가 파크 팩터가 가장 메이저리그에서 낮은 구장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위글리 필드랑 이 오라클 파크예요. 이 자이언츠의 오라클 파크. 근데 이게 파크 팩터가 왜 이렇게 낮지? 3루타는 리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구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오라클 파크인데, 그럼에도 파크 팩터가 이렇게 낮은 이유, 이게 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오늘 좀 여기서 좀 얘기를 해보면은,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위글리 필드만큼이다 바람이 불어요. 얘네들은 해안가에 이제 구장이 있기 때문에 항상 바닷바람이 많이 붑니다. 근데 바닷바람이 외야로 항상 많이 불어 나가는데도 파크 팩터가 왜 이렇게 낮냐? 결국 높게 채워진 담장 때문에 바람의 영향을 조금 지워주는 것도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일단 이 오늘도 17마일에 강한 바람이 외야로 불어 나가거든요. 근데도 7.5점의 기준점이 잡혀요. 이게 결국 바닷바람이 그렇게 부는데도 습도가 있다 보니까는 또 공이 멀리 안 나가는 것도 있고, 이 경기 구장의 이제 구조물 형상 때문에 그게 좀 억제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 7.5점이 잡힌단 말입니다. 오늘도 바람만 따지고 보면은 공이 일단 높게 뜨면 높게 뜰수록 넘어가요. 예. 라인 드라이브 성일수록 바람의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는데, 높게 뜨면 높게 뜰수록 공은 멀리 가게 됩니다. 구장의 이제 구조물보다 위쪽으로 넘어갈수록 바람은 확실히 탈 거예요. 그렇게 치면은 오늘 경기도 윌리 아다메즈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오타니 요런 애들이 좀 득을 많이 보겠죠. 프레디 프리먼 이런 애들, 오히려 라인 드라이브로 홈런을 치는 뭐 무키 베츠라든지 뭐 이런 애들은 조금 안 좋을 수 있는데, 오늘도 장타 요소는 전 분명히 있다라고 봐요. 7.5점을 주는 게 사실 납득은 안 됩니다. 저로서는. 이게 로건앱도 이번 시즌 분명히 스위퍼 비중이 계속 높아지면서 옛날에 그 체인지업의 마술사 같은 느낌은 이제는 안 드는 것 같고, 좌투수가 나오다 보니까는 이제 샌프란시스코의 타격 지표가 분명히 떨어지는 것도 이제 이해는 됩니다. 이정우도 분명 좌투 상대 성적이 안 좋고 하거든요. 그래서 점수가 뭐 타격 지표로 보면 좀 안 좋을 수도 있긴 한데, 바람이 그렇게 부는 경기에서 장타를 때릴 수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샌프란시스코가 지금 9월 달에 경기를 하면서 리그에서 가장 많은 홈런을 때린 팀이 샌프란시스코예요. 그러면은 오늘 경기에서도 그 장타를 의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의식을 할 수밖에 없고, 이제 다저스 같은 경우에도 장타로 야구를 하는 팀인데, 지금 최근에도 다저스가 이겼던 경기 뭐 무키베츠의 홈런, 테오스카의 홈런 이런 것들로 다저스가 점수를 냈거든요. 그럼 오늘도 그런 부분을 의식해서 구매를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파크 팩터가 이렇게 낮은 구장이긴 함에도 결국 이제 바람이 그렇게 외야로 불어 나가주는 경기장 요소가 좀 생기게 될 거고, 좀 밤에 경기하다 보니까는 이제 좀 온도도 추워가지고 이제 좀 안 뻗어갈 수도 있긴 한데, 무시는 할 수 없지 않나 일단 저는 보는 경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다저스 불펜도 그렇게 안 좋은 것도 느꼈고, 샌프란시스코도 지금 불펜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7.5점의 기준점에서는 저로서는 오버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게 되는 그런 경기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경기 시애틀 대 LA 인저스입니다. 어제 경기도 이제 저 홈런 한 방으로 이제 동점의 이제 균형이 또 깨지면서 시애틀이 또 승리를 했는데, 경기 보면서도 많이 답답했던 사실 그런 경기였어요. 이 경기가 이제 시애틀 같은 경우에도 타선에서 그 미치가버였나? 와일드 피치 나오면서 경기 위험하게 되는 상황도 만들었습니다만, 결국 이제 경기를 끝내주는 이제 리드를 잡는 이제 결승 홈런타를 때려내기도 했었고, 오늘 이제 페리스 대 브라이언인데, 이제 브라이언 후의 호투는 어느 정도 기대를 해야죠. 기대를 해야 됩니다만, 이 페리스가 최근 2경기 연속으로 좀 버티고 있어요. 네, 버티고 있습니다. 그나마 좀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7.5점 기준점 납득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파크 팩터가 이미 메이저리그 30개 구단 중에서 가장 낮은 구장이 여기입니다. 시애틀의 티모바일 파크. 점수 안 나는 거 생각을 해야죠. 근데 이제 지금 오늘 경기에서 시애틀이 아마 무뇨즈가 못 나올 거예요. 지금 4일 3등판 했거든요. 그래서 무뇨즈 아마 못 쓰게 될 거고,
필승조 운영에 있어서 시애틀이 좀 꼬이게 될 경기입니다. 이 경기가. 그래서 선발 싸움이 되는 경기에서 만약에 페리스를 못 털게 되면은 후반에 가가지고 불펜 운영이 조금 약해질 수 있는 거 반드시 좀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나마 어제 경기에서 이제 누구죠? 바자르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브레시까지 필승조 지금 3인방 중에 문효주를 제외하고 2명이 쉬었어요. 걔네들이 받쳐줄 거 생각하면은 그래 오케이 그 정도면 좀 괜찮겠다 생각을 하게 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잠깐 저번에도 한번 좌투수 상대 했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애틀이 원래라면 좌투수 상대로 조시 네일러랑 그다음에 플랑코 그다음에 수아레즈가 삽질을 하고 점수가 안 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걔네들이 정상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수아레즈만 못 치고 있고 조시 네일러 플랑코가 정상화가 되면서 타선이 지금 좌투수를 상대로 활기가 돋고 있는 게 시애틀이에요. 그런 어제도 플랑코의 타격은 결정적이었었고 오늘 경기에서도 그런 부분을 따지고 보면은 시애틀 승이 맞다라고 좀 보게 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네. 자, 그 다음 경기 애틀레틱스 대 신시내티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신시내티 승을 구매를 생각을 하고 있겠죠. 저 또한 이 경기는 신시내티 승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왜 헌터 그린이 나오니까. 근데 그냥 하나만 딱 보여드리면은 지난 이거 15일 동안 내가 9월달 성적이라 보시면 돼요. 9월달에 신시내티의 타격입니다. 신시내티의 타격 보시면은 2할 4푼 7리가 기록이 되고 있죠. 근데 이게 단기적으로 지난주 성적으로 보시면요, 신시내티 타율은 1할 8푼 5리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홈런으로 점수를 내고 있어요. 홈런으로. 그나마 경기당 홈런이 좀 터지면서 홈런으로 점수 내고 있고, 점수가 안 나죠 지금 많이. 오히려 타격에서 보면은 애틀레틱스가 저 위에서 놀고 있어요. 결국에 헌터 그린이 버티고 이거를 굳혀내느냐 안 내느냐 그거의 싸움이지, 헌터 그린만 믿고 가야 되는 경기예요. 이 경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이 경기는 오늘 이번 경기 전체 15경기 중에서 구매율 가장 몰린 경기입니다. 93%. 이게 초기 발매가 됐을 때 1.94, 1.94 동배 발매가 됐었는데 곧바로 배당 변경이 일어나면서 1.84배까지 급격하게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시내티 정배당 쪽으로 흐름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양상으로 되어 있고, 아마 갈수록 배당은 조금씩 떨어질 것 같아요. 이미 구매율이 그렇게 됐다 보니까. 그리고 실제 이렇게 몰렸음에도 역배